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좀 들여봤는데 밑에까지 쭉 잘 내려가신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일단 차근차근 하다가 또 시간 더 드릴 만한 거 있으면은 다시 또 드릴 테니까요. 일단 첫 번째 거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X축 이동거리에 제한을 걸어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가적인 설명으로 화면을 빠져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단순히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제 열심히 만들었던 이 무빙, 움직이는 것까지. 이거 너무 느리다. 바꿀게요. 10. 얘가 움직이긴 하는데 잘 움직여요. 너무 부드럽게 잘 움직이는데, 문제는 화면 밖으로 이렇게 나가버리는 게 문제인 거죠. 얘를 막아달라는 거예요. 왼쪽도 막아야 되고 여기도 막아야 되고. 자,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지금 이 이미지가 왼쪽 방향키를 눌렀을 때 이쪽으로 이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코드를 짜놔서인데, 어떤 코드 때문에 얘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이 이미지는 지금 실제로 이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동된 위치에서 이미지가 다시 불러와지기 때문에 이동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미지의 집합,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게임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이미지들의 집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순간순간 이미지들이 사람 눈에 이 프레임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안 담기니까 얘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팔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좀 다른 느낌이죠. 얘는 고정된 자리에 이미지를 불러온 건데, 얘가 왼쪽 키를 눌렀을 때 뭐 초당 몇 번 얼마씩 이동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코드에 적어놨기 때문에 이동된 위치에서 다시 전사작업, 그리기를 통해, 업데이트를 통해 화면에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얘가 왼쪽 방향키를 눌렀을 때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X좌표를 건드려줬기 때문이죠. 원래 이미지가 있던 위치에서 X좌표를 왼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 그리고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 이 왼쪽 오른쪽의 기준은 음의 방향과 양의 방향으로 우리가 잡아놨었던 거고, 그죠? 그러면 사실상 이 문제는 지금 이 이미지가 여기에 만났을 때, 너무 얇은데 이거를 이렇게 합시다. 자, 이 이미지가 어디였어? 이 이미지가 이 벽과 만났을 때 이 벽과 만나는 면은 누구예요? 이미지가 갖고 있는 면 중에 오른쪽 면이 여기를 만났을 때 멈춰야 돼요? 아니죠. 오른쪽 면이 여기를 만났을 때 멈춰야 된다는 얘기는 이미지는 여기 넘어갔을 텐데 이미 벌써. 그럼 얘는 왼쪽 면이 여기가 여기를 만났을 때, 이쪽 왼쪽 벽을 만났을 때, 그리고 또 이 오른쪽 면이 이 오른쪽 벽면과 만났을 때, 이 두 가지만 체크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안에서, 이 외의 경우에는 그냥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냅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거, 이거 생각보다 간단해요. 여기에 X좌표, 그리고 여기에 X좌표, 여기서 Y좌표 필요 없는 이유, 어차피 지금 가로밖에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기에 X좌표가 여기에 X좌표를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X좌표가 여기에 X좌표를 안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실까요? X좌표가 여기 이거를 넘버를 한번 매겨봅시다.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으로 하죠. 그러면 1, 3 세트고 2, 4 세트일 텐데 1번 x가 x1 여기에 x 좌표가 x3을 넘어갔대요. 그럼 여기로 가 있는 상태죠, 이미지가. 그럼 벌써 우리는 이미지가 넘어갔죠. 그죠? 그럼 이거 안 되게 할래요. 그러면 x1이 x3을 안 넘어가는 상황, 그럼 딱 붙는 상황까지 여기가 한계인 거죠. 그러니까 제한, 리밋을 걸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리고 x2 여기 있는 x 좌표가 x4, 이 x4를 넘어갔대요. 그럼 어떤 경우예요?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얘를 안 넘어간대요. 딱 붙는 상황, 여기까지. 우린 딱 이 두 가지 경우만 케이스를 체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좀 위로 움직이는 것도 없고 아래로 움직이는 것도 없으니 좌우만 해결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보 총 4가지인 거죠. S좌표 이거랑 이것만 알면 돼요. 근데 사실 얘네들은 알 필요가 없어요. 1번과 2번은. 왜냐면 1번과 2번은 계속 변경될 거니까. 그럼 얘가 변경되는 상황 속에서 x3에 해당하는 x좌표랑 x4에 해당하는 x좌표,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잘 체크를 해준다면, 이 두 가지를 제한을 걸어준다면, 그럼 얘는 밖으로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x2의 좌표 알 필요 없다 그랬는데, x2가 여기를 만나는 기점. 근데 우리가 지금 어차피 x2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x좌표는 건드린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좌표를 구하고 좌표값을 세팅하고 그걸 가져다가 사용하고 그거 다 x1 거잖아요. 왼쪽 상단에 있는 좌표. 그러면 얘도 그냥 x2 없애버리고 개념을 x1 가지고 x4랑 비교를 한다 그러면 어떤 비교가 들어가야 돼요? x1 간단해요. 플러스 x1 플러스 이 히어로의 가로 한 이 값이, 그죠? 이 값이 이 x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그럼 얘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니까, 상황이. 그죠? x1의 좌표 플러스 히어로의 가로 길이를 했을 때 얘가 x4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쪽으로 못 나가는 거잖아요, 막혀서. 그럼 반대로 x1이 x3을 못 넘어가야 돼요. 그럼 얘는 이 x3은 몇이에요? 이 파란 점, 이 자리에 x 좌표는 몇이에요? 이거 0이잖아요. 그럼 얘가 0보다 더 작아지지만 않으면 밖으로 못 나간다는 얘기네요, x1이. 그죠? 그럼 이거잖아요. 조건 2개 나왔네요. 그럼 얘를 코드에 옮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건을 어디다 걸어주느냐, 이것도 이제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막아야 되는 이 경우, 얘의 움직임을 막아야 되는 이 경우, 더 이상 못 넘어가게,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 경우는 얘가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경우예요, 움직임을 멈춘 경우예요? 계속 하는데 여기서 막혔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얘를 입력감지 쪽에서 처리를 해줘도 되고요, 변화 쪽에서 처리를 해줘도 돼요. 기능상의 문제는 없어요, 잘 맞춰준다면. 근데 얘는 실제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막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주긴 주는데 그 변화에 제한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변화 쪽에
코드를 추가하는 게 좀 더 깔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지 수준에서 얘를 먼저 검증을 해버리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얘는 실제로 지금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막혀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문단을 나눠 놓은 이유가 있죠. 좀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나눠 놓은 이유가 있는데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좀 더 코드가 매끄럽게 좀 쌓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입력 시간에 따른 변화 쪽에다가 코드를 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코드를 추가할 건 너무 간단하죠. 이거는 아까 이 그림판에서 다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그걸 그냥 코드로 그대로 옮기기만 하면 돼요. 자, 레프트 무브가 true일 때 히어로 x의 좌표를 우주선 이미지의 x 좌표를 히어로 무브만큼 빼고 있죠. 그러면 히어로 무브가 10이니까 반복문이 돌 때마다 10픽셀씩 왼쪽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x 좌표가. 그럼 이렇게 가는데 조건을 주는 거죠. 히어로의 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그러니까 아까 지금 그림판에서 설명을 드릴 때는 이 부등호랑 반대였는데 이건 어떤 경우였냐면 넘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딱 기준을 잡는 경우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움직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요. 지금은 반대예요. 부등호를 반대로 썼어요. x1이 0보다 작아지려고 하면 그때 히어로의 x를 0으로 바꾸겠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놓고 코드를 한번 볼게요. 어제 코드의 그 수행되는 실행 로직은 실행 순서는 눈으로 한번 쫓아봤죠. 레프트를 눌렀대요. true가 될 거고 요거는 뭐 검증을 해볼 거고 어쨌든 elif 이거 안 할 거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얘를 만났는데 true래요. 참이네요. 움직이겠죠. 10만큼 움직일 거예요. 근데 움직이는데 그때 조건을 봤더니 이렇대요. 그럼 얘가 움직였다고 가정을 해도 화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미 여기 붙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레프트 무브가 먼저니까 레프트 무브의 히어로 x가 왼쪽으로 10만큼 가는 게 먼저니까 이만큼 갈 거예요. 이렇게. 근데 밑에 와서 조건 바로 봤더니 이게 0보다 작아? 오케이, 그럼 넌 0이야. 다시 빠꾸시킨 거죠, 여기로. 이해되세요? 얘가 왜 이 밑으로 와야 되는지도 이해되세요? 만약에 얘가 먼저 검증된대요. 그러면 움직이기 전에 여기 딱 붙어있는 상황이면 딱 붙어있지 않고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면 10보다 적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면 if 참 아니니까 통과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얘 실행되면 넘어가겠네요. 그러니까 먼저 움직여 놓고 그리고 나서 움직인 현재의 x좌표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너 0보다 작아? 그럼 너 0으로 돌아가 를 만들어 준 거예요. 사실 이러면 밑에 있는 것도 너무 간단하게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얘는 반대의 경우잖아요. 반대의 경우긴 한데 우리가 조건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x2를 가지고 할 게 아니라 x1과 x4를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그럼 아까 보여드렸던 x1 플러스 히어로의 가로 이게 x4를 넘어갔다면 돌려주는 방식으로 가야겠죠. 그럼 부등호 방향이 어디예요? 넘어갔다면이니까 이거죠. 이때 x의 좌표를 너비 최대값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너비 최대값 마이너스 히어로의 가로 한 값으로 돌려야 요렇게 딱 위치를 하겠죠. 이것도 코드로 그대로 옮기면 되잖아요. 히어로 x가
크대요. 누구보다? 사이즈에 0에 마이너스 히어로 점 위드. 이게 애초에 x4 좌표인데 x4는 x2랑 비교가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점, 여기 끝에 위치한다고 했을 때 이 점을 찾기 위한 방식이 이거죠. 제가 아까 썼던 게 이거예요. 그림판에 그려드린 건 이거고요. 지금 쓴 거는 얘를 좀 바꾼 거죠. 뒤로 보낸 거예요. 이쪽으로. 대신에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게, 그러니까 똑같은 거 한 거예요. 이걸 이렇게 써주는 이유는 그냥 간단해요. 여기 히어로 X로 비교했죠. 얘도 그냥 히어로 X로 비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다면 히어로 X의 좌표를 얘로 돌리겠다. 그러면 실행된 게 없구나. 이게 잘 수행이 된다면 지금 얘가 말하고 있는 거 사이즈 0에 마이너스 히어로 위드, 이 값은 이미지가 오른쪽 벽에 딱 붙었을 때 이 지점이 되겠죠. 이 지점. 그리고 위에서 말하고 있는 히어로 x 0은 이미지가 딱 붙었을 때, 붙든 안 붙든 여기를 말하고 있는 거겠죠. 이쪽 자리.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x, 지금 히어로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동할 수 있는 x의 범위는 여기까지예요. 이 이상으로 못 가잖아요. 가면 오른쪽이 잘려버릴 거니까. 애초에 우리 게임 화면 내에서 히어로라고 하는 이미지가 움직일 수 있었던 공간은 딱 이 파란 선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의 값과 이 점의 값을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죠. 이 점과 이 점이 비교되어야 할 대상은 얘니까, 히어로의 왼쪽 상단에 있는 x 좌표니까 이거 비교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이거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볼게요. 저 지금 왼쪽 키 계속 누르고 있어요. 안 가요. 그리고 오른쪽 키 계속 누르고 있어요. 안 갑니다. 이러면 이제 더 이상 우주선이 밖으로 빠져나갈 일은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코드를 이렇게 짜주면 좋은 점, 만약에 게임 이미지, 게임 화면 설정이 바뀌었대요. 900에 900으로 바뀌었대요. 게임 화면이 커졌어요. 똑같죠?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게임 화면은 뭐 바뀌어도 되고 그대로도 되고 상관없고, 이미지의 크기가 가로가 줄었대요. 얄쌍해졌어요. 전혀 상관없죠. 이것도 어차피 우리는 좌표를 변수를 가지고서 처리한 거니까. 이 왼쪽 끝은 0인 거는 불변이고, 이미지가 작아지든 커지든 게임 화면이 커지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뭐 게임 화면이 크기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게임 캐릭터의 크기가 변한다거나 했을 때 코드를 수정할 필요가 없는, 이런 이유 때문에 변수를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 뭐 카트라이더 같은 거 전체 화면으로 게임하면 캐릭터가 조금 더 커지죠. 화면이 풀로 채워지는 거니까. 창모드로 하면 좀 작아질 거고요. 그때그때 코드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창모드랑 전체 화면 지원을 못했겠죠. 그런 애들이 다 이렇게 변수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화면이면 전체 화면에 맞게, 창모드면 창모드에 맞게, 심지어 창모드도 뭐 해상도를 조절해서 창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게임들도 있어요. 롤도 그렇고 예전에 피파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거. 그럼 해상도마다 변수를 다 새로 만들어줬냐? 아니죠.
그냥 그때 상황에 맞는 좌표를 담아놓고 그거 가지고 활용을 했기 때문에 화면의 크기가 변하는 거는 게임의 실행과 전혀 연관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도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하드코딩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요. 50은 너무 얄쌍해 보이니까 조금만 늘릴까요? 60? 80은 좀 많이 뚱뚱한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 내용, 코드는 막상 추가된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조건문 추가해주는 거. 근데 이거를 생각하기 위해 생각을 발전시켰어야 되는 과정, 이 게임 화면에서 이 이미지가 이쪽을 못 나가야 되니 엑셀 좌표를 어떻게 제한을 걸어야 하는가, 또 이쪽도 못 나가야 되니 좌표를 어떻게 제한을 걸어야 하는가 생각을 하다 보면, 아, 얘가 이동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까지구나. 그러면 이 점과 이 점과 얘를 비교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발전해 나가야 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한 거 제가 또 공유를 해 드릴게요. 수업 페이지 하나 남겨 드릴 테니까 쉬는 시간 가지셨다가 10분부터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